안녕하세요.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 세상의 변화에는 징후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사는 거, 속옷. 남성 속옷이 할인이 많이 된다. 침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단서 한 가지를 보고 그 단서 속에서 많은 답을 얻고 싶어 해요. 내가 얼핏 한 장을 봤는데 그 한 장을 통해서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들을 내가 인사이트를 얻었다. 이러면 좋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늘상 이런 답을 원합니다. 뭐뭐뭐 하면 뭐뭐뭐 한다. 이런 것처럼.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치마 길이, 불황 때 치마 길이에 따라서 경기가 좋다, 나쁘다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나, 사람들이 화장을 어떻게 했나, 이런 걸 보고도 경기상을 파악하고 싶은 거. 사실은 이런 트렌드 파악들은 오류가 많습니다. 허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징후를 통해서 뭔가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서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만 1987년부터 2006년까지 하신 분이에요. 최장기 여기만 이사회 연준 의장이죠. 유명한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실물 경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재밌게도 남성 속옷 매출 지표를 비공식적으로 참고했다고 합니다. 연준이면 미국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경제 지표라는 지표는 제일 정확한 걸 갖고 있는 데인데 거기에서 최고 의사 결정하시는 분이 그 당시에 비공식적인 지표 중에 하나인 속옷, 남성 속옷 매출. 왜 이걸 봤냐? 남성 속옷 매출이 침체 예측에 굉장히 정확하게 맞다라고 이분은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남성 속옷은 젊은 남성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있는 가장 남성. 왜냐? 이런 속옷 매출, 남성 속옷 매출과 어떤 연관이 있냐면요. 살림이 어려워져도, 지갑이 가벼워져도 애들은 그러니까 애들 옷 사줘야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자들은 아내에게건 이것저것 투자해줘야죠. 근데 정작 자기도 회사 가려면 겉옷은 사야 되지만 가장 마지막에 사는 거, 속옷. 설령 탈의실에서 옷 받다가 다른 남자들에게 좀 촌스러운 속옷 보여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 중 가장 사적인 게 남성 속옷이다 라고 이 앨런 그린스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앨런 그린스펀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분은 그래서 대형마트나 이런 유통시장에서 남성 속옷이 할인이 많이 된다. 침체라는 거예요. 남성 시장, 남성 속옷들이 잘 안 팔려서 할인이 된다. 이걸 침체로 봤습니다. 사실 이분은 이것도 봤어요.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매출도 봤습니다. 이분 출근하는 동선에 세탁소가 있어서 매일 지나가다가 세탁소를 보면서 세탁소 주인의 표정만 봐도 장사가 잘 되면 표정이 밝겠죠. 드라이클리닝은 경기가 좋으면 드라이클리닝 맡겨야 될 옷들도 우리가 더 많이 사고요. 그리고 드라이클리닝도 더 많이 맡겨요. 근데 경기가 안 좋다. 여러분 주머니 사정이 좀 안 좋으면 드라이클리닝 맡길 만한 좀 비싼 옷은 덜 사고 안 사고 그리고 드라이클리닝 맡길 때도 2번 맡길 거 1번 맡기게 되겠죠. 당연히 세탁소의 드라이클리닝 매출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앨런 그린스펀은 이런 실물 지표를 가지고 많이 봤다고 하는데요. 이게 징후인 거죠. 우리가 어딜 가다가 하나 봤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 징후입니다. 사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냈냐. 최근에 제가 차 타고 지나가다가 분명히 좀 비싼 동네고 입지도 좋은 동네인데 아파트를 짓는 데 옆에 주권 행사 중 이런 플래카드가 크게 걸려 있는 거 봤습니다. 유치권, 이거 왜 설정할까요? 뭔가 분양이 잘 안 됐거나 해서 줄 돈을 못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사대금 받을 업체가 공사대금이 밀리니까 거기에다 유치권을 설정한 거겠죠. 우리가 저기 시골로 가서 입지가 전혀 안 좋은데 유치권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렇구나, 미분양 지금 많이 그럴 수 있다 해요. 근데 서울에서 입지도 괜찮은데 그런 게 붙어 있다? 그러면 이게 혹시 어떤 징후는 아닐까? 건설회사들이 어렵다는 얘기, 그다음에 PF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그런 징후들이 계속 쌓이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 사실 사람 얘기는 어떻게 믿을 수가 없죠. 제가 하는 얘기도 여러분 제 얘기를 믿지 말고 수치 같은 것만 보시면 돼요. 제가 구글 트렌드, 네이버 트렌드 같은 데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유치권, 미분양 이런 키워드를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할까 봤더니 최근 1년 단위로 봤더니 유치권, 미분양 이렇게 증가했어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유치권 이런 말을 봤으니까 궁금해서 찾아볼 거고 사실 호황일 때는 유치권, 미분양 이거 잘 찾지 않은 키워드일 겁니다.
실제로 미분양 굉장히 많죠. 올 연말까지 되면 더 많아질 것 같긴 한데 이런 상황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징후들, 단서들을 보고 그 단서에 해당되는 실제 수치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수치를 찾는 거는 쉽죠. 만약 여러분 미분양 정보 궁금하면 미분양 정보 네이버 검색만 해보세요. 정부에서 나온 통계 기준으로 답들이 다 나와 있어요. 물론 그 미분양도 조금 수치의 허수가 있기는 할 겁니다. 미분양 많이 된 건설사들이 고지고대로 또 얘기하지 않고 조금 줄여서도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지표들을 봐야 됩니다. 뭐 굳이 부동산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표가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징후를 보면서 세상을 좀 파악하고 싶은, 어디 멀리 갈 필요 없이 여러분의 일상 동선, 여러분의 회사에서부터 징후를 발견합시다. 여러분이 출근하다가 본 것, 자주 보는 것들, 여러분 회사에서 자주 관여해야 하는 일들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를 한번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트렌드 분석은 어디 멀리서 여러분과 무관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실에서 찾은 그 작은 단서들과 거기에 해당되는 식견들이 모이면 놀라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자기 주변에 나 이런 흥미로운 변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뭐가 좀 바뀌었어, 이 바뀐 게 어떤 방향성이 있을 것 같아, 어떤 징후일 것 같아, 이런 거 뭔가 좀 의심스러운 게 있다, 궁금한 거 있다, 아니면 찾은 것 같다 라고 하면 저에게 제보해 주시면,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그것도 한번 들여다보고 여러분이 찾은 그 징후와 그 단서가 잘 맞는 건지, 굉장히 효과적인 트렌드의 답을 하나 찾은 건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